I know that I need you now. The key that I won't forget, but you're lost in Paris. You're lost in Paris. Lost in Paris. I hope that you're warm and safe. The memory that I can't replace, but you're lost in Paris. You're lost in Paris. It was over in a day. All the things I used to say, you kept to say. All the places we would g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요일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에요. 오늘 수요일이에요. 또 오늘 숫자가 빨리 간다 그래도. 8월 8일. 88? 네, 8월 8일. 8월 8일이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날짜잖아요. 8을 좋아하죠. 예. 왜 좋아한다더라? 무슨 발음이 비슷하다 그랬나? 예, 그게 이제 중국어로 돈을 번다는 게 화 차인데 그게 빠라는 팔자랑 비슷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베이징 올림픽도 8월 8일 8시에 했었고 그렇군요. 또 제가 아까 기사 보다 보니까 오늘 뭐 차이나타워인가? 그 세계 최대 인터넷 그 통신 기업인데 오늘 상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8월 기업인데. 맞춰서? 예, 8월 8일이어가지고 예, 여러분도 오늘 중국 기준으로는 행운에 돈을 불러드리는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오늘 좀 재물운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프레시 언니 오늘 생일이시래요. 리프레시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네, 해피 벌스데이. 네, 생일 축하드려요. 네, 노래 한 곡?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생일 축하드려요. 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있어요. 레이나드 박님. 이름 멋있어요. 레이나드 박. 네, 반갑습니다. 약간 뭐라 그러죠? 돈 꽤나 만지시는 느낌이. 레이나드 박. 약간 좀 미국물 좀 드셨을 것 같은. 드시고 돈 꽤나 만지시는 분 느낌이 좀 나요. 윤종목님. 반갑습니다. 윤종묵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신정호님, 네. 레몬 하늘 향기님. 이름이 레몬 하늘 향기님이세요. 네, 이름이 너무너무 이쁘네요. 오늘 처음 와주신 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어제 우리 임경아 씨가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괴 질환을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증상으로 아직 다 낫지 않았어요. 진짜로. 내가 봤을 때 전혀 빨갛지 않은데 눈이 빨개서 방송을 못 하겠다며 어제 저에게 방송을 억지로 시켜놓고 어제 다시 보기 짧아도 눈이 빨갛더만요. 후배가 빨가면 경아야 괜찮니? 내가 할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오늘 너무 당연히 선배가 오늘 방송이니까 오늘 선배가 방송이니까 너무 당연히 왜 기분 나빴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된 기사 5가지 먼저 한번 빨리 기사 소개를 할까요? 오늘 조금 좀 색깔이 다른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오늘 조금 성격이 다른 게 많았어요. 자, 첫 번째가요. 공개된 28성 비망록. 저희가 어제 왜 김백준 MB 집사로 불렸던 그분의 뒷이야기가 또 재판에서 나왔잖아요. 이것도 나왔는데 저 이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데 비망록이니까 정말 그냥 솔직한 감정이 다 담겨있는 게 재판에서 공개됐죠. 근데 이게 어제 저녁에 이제 내용이 공개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제 다루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번은요. 이거 공포의 손학규 출마 선언. 이거는 뭐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그래서 2번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3번은요. 이것도 또 정치권 소식이에요. 평화당의 황당 여론조사. 이 얘기 저는 아까 선배 발제하신 거 듣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같이 이따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사람 잡는 삼성 감사. 이것도 최근에 스트레이트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임경아 씨가 준비하셨죠? 네네. 맞아. 5번은요. 땀 오줌 범벅 워터파크.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네요. 이번 여름에 워터파크 혹시 못 갔죠? 저는 수영장을 갔죠. 워터파크급은 아니지만 그런 루프트탑 풀 이런 데 갔죠. 저도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시작해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미리 맛보는 뉴스데스크 김희상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쁜 박스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릴 때 수영장 풀에다 오줌 지리셨어요. 어릴 때 하신 거 맞죠? 커서 안 하신 거면 이해해드릴게요. 지금보다 한 2~3살 어릴 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처음 오셔서 이런 얘기 바라셔서 놀랐어요. 네.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대답해야 될 네. 게 있어서 황재현 님이 김경호 기자님 오늘 눈썹 컨셉이 뭔가요? 화난 듯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원래 타고난 눈썹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가끔 눈썹을 그렸냐, 네. 만졌냐라는 오해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오리지널 제 손대지 않은 눈썹입니다. 네. 근데 네. 굉장히 반달이죠. 요렇게 반달. 네. 요렇게 생겼죠. 그 눈썹이. 다듬으신 적은 있어요? 없어요. 전 한 번도 없어요. 아. 예. 네. 네. 다듬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음에 어떻게 안-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주는 데 있어요. 네. 눈썹 만져주는 곳이. 그냥 살래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네, 오늘 경우, 네. 그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네 그 설명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뭐죠? 뭐가 놓여 있다고 PPL이냐고 물어보시는데 뭐가 뭐요? 놓여 있나요? 지금 임경아 씨 앞에 피톤치드 이거 왜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네. 아, 이게 다. 네. 나 몰라. 아, 이게 제가 요즘 계속 원인 모를 괴질에 시달리잖아요. 네. 근데 저희 스텝 한 분이 네. 오늘 마스크를 하고 와서 네. 제가 이게 무슨 소독제인데 그래서 제가 주변에 뿌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렇게 아, 안 옮기려고. 그렇군요. 네네네. 굉장히 네, 당황했어요. 뿌리려고 갖고 와서. 굉장히 눈썹 네네. 있으시네요. 네. 네. 이거 제가 잘못 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투표 방법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네, 있으니까. 저희 간접 광고 포함 안 돼 있어요. 네. 네. 자, 처음 오신 네. 분들 지금 투표는 저희가 유튜브에도 방송은 하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 올라갔어요, 피디님? 아, 지금- 안 보이네. 아, 네? 투표는요. 유튜브에서만 하실 수 있고요. 선배 왼쪽 위로 보면은 여기에? I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그래픽도 나오죠? 네. 저 I 눌러서 5가지 기사 중에 여러분들이 투표로 뽑아주신 위에 3가지 기사를 저희가 뉴스데스크에서 김경호 기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뉴스가 바로 오늘 뉴스데스크에 소개되니까요. 여러분이 이 뉴스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것들을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꼭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선배, 진짜 올빼미 눈썹이네. 올빼미 눈썹이 뭐예요? 올빼미 눈썹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긴 게 뭐예요? 그게 올빼미 눈썹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디어엠님이 올빼미 눈썹 해주셨어요. 네네, 우리 미디어님 맞는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할게요, 이제. 네. 드디어. 자, 네. 오늘 뉴스데스크에 네. 나갈 소식들 제가 정리 네.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선배, 편의점에서 약 사보셨어요? 저 편의점에서 사봤죠. 뭐 사셨어요? 그 소화제? 소화제. 예. 지금 소화제 많이 사. 저도 예. 소화제나 진통제. 저는 타이레놀도 산 적이 예, 있긴 해요. 진통제, 소화제.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예. 이 품목을 보건복지부가 좀 확대하려고 한대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지사제와 하나 지사제가 뭔지 아시죠? 임경아 씨가 관심이 많은가 봐요. 굳이 지사제를 든 거 보니까. 아니요, 전 지사제 별로 관심 없는데요. 뭔지 아는 거죠? 선배가 관심 많지. 장약한 우리 잔처부터. 네. 아,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산제랑 제가 제산제는 관심이 많아요. 제산제가 뭐예요? 대포스. 그러니까 아, 산 너무 많이 써요. 약간 예, 예. 속 쓰릴 때 산 덜 나오게 하는 덜 나오게 거. 하는 거. 예. 그걸 추가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 계속 번번이 지금 막혔어요. 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내지는 의료계의 요구 때문에 약국에서는 그 아무래도 이제 싫죠. 반대를 많이 반대하겠죠. 하시죠. 근데 일단 예. 반대하는 이유로 되고 계신 거는 예. 이게 개포스 같은 거는 어린아이들은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무분별한데 팔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지금 사실 그 약사회에서는 타이레놀의 안전성 문제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2가지를 요구하고 있으세요. 타이레놀랑 판콜 안 되고 약 늘리면 안 되고 약국 문 닫는 시간에만 팔아라 이래서 계속 지금 문제가 있어서 논의를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물건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실패했대요. 결국 이제 이해관계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서 예. 왜 그랬는지 또 배경 이런 것들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번째는 또 BMW 소식이에요. 이게 또 오늘 BMW. 또 주요 블록으로 들어가 예, 있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둘이 뭐 하루에 한 번 하나꼴로 나고 이러니까. 네, 굉장히 그래서 이례적인 결론이 또 나왔어요. 네. 그 국토교통부에서요 네. 운행 중지 명령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대요. 네. 정말 운행을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검토한다. BMW 타는 사람이 얼마나 가진분들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의 분노 네. 이런 소식까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전달해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는 배경은요. 네. 이낙연 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토부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면서 네. 좀 적극적인 대응 요구해서 검토하겠다라는 게 오늘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소식 준비를 했고요. 오늘 기사 보니까요.
유럽에서도 같은 차량의 문제로 32만 대가 리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불나는 이런 네네네. BMW.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긴 한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소식도 저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미상군 제가 들고 온 소식은요. 네. 이거 사실 저희 오늘 기사 안 들어가면 다룰까 했던 건데 아, 제가 또 늘 네네. 소중하게 여기는 네네네, 환경미화원 네네네. 소식이에요. 네. 그 정부가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환경미화원의 어떤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걸 내놨대요. 이런 거 내놓는 이론 여러분들 사망 사고가 최근에 좀 잇따라 있었거든요. 네네네. 주요 내용이 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 선배 눈으로 직접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본 적 없어요. 일상에서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새벽에 하세요, 다. 민원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네. 새벽 근무 시간을 조금 줄이고 조금 더 노동 시간 개선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절반 이상이 도급직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그 정규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탁, 민간 위탁 형태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 되게 아이러니한 건 다 너무 힘든 일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힘든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건 대부분 위탁 업체에서 하세요. 네. 그렇다 보니 그 노동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임금이나 복리 후생비를 좀 현실화 해주기로 했답니다. 네. 이 소식 저희가 또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본 코너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제조하는 뉴스데스크 제조상공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네. 여러분들 의견은? 첫 번째 기사, 여러분들 이거 제목이 공개된 이팔성 비망록이에요. 네. 이게 이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이제 재판이 있었죠. 네. 거기서 공개된 내용이거든요. 오늘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어요. 네, 오늘 내내 화제더라고요. 네. 어제 저녁에 나온 소식인데. 네, 그 내용이 조금 쇼킹한 좀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일단 이팔성이 누구냐,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네. 이팔성 씨가 누구냐면,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었어요. 네, 얼굴은 여기까지만 보죠. 네. 네, 이분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및 회장을 역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은행 아시죠? 네. 네, 우리은행이 포함된 그 우리금융 이제 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네. 오래 했어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어제 재판에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그 본인이 작성했던 메모예요. 메모. 41장 분량의 메모를 오늘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먼저 2008년 2월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예요. 가장 또 최고를 최고로 만났을 예. 때 권력도 또 강해졌을 때 예. 이제 이제 취임 직후 직전. 네. 직전. 이제 당선인 신분이었는데 네. 이때 이제 가가지고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대요. 네. 만나가지고 나는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노골적으로 대화를 하네요. 네, 근데 그쪽은 이제-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우린 민망해서라도 민망해서 말 못할 네. 것 같은데. 내가 사실 아니, 좀 좋은 거 챙겨주시면 좋고요. 이 정도는 네.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선배 좋은데 됐어. 네, 됐어. 그 경아야, 너 뭐 하고 싶냐? 이렇게 하면 솔직히 알면서 이랬지 내가. 아니, 알면서. 아니 아마 그럴 걸 아마 이제 만나고 나와가지고 그런 거 알아서 챙겨줘야지. 그런 거 왜 그래. 짜증나게 물어보고 그래. 그렇지. 아마 그러겠지.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 네. 그랬더니 이 전 대통령이 조금 기다리라고 했대요. 좀 기다리라. 네. 근데 이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적은 메모를 보면 이게 있대요. 30억을 지원했다. 30억. 네. 옷값만 얼마냐. 그런데 따라준 거야? 그런데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모두 파렴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적었다는 거죠? 그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댐스님이 안내일기 다음으로 중요한 일기라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정황을 조금 이따 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몇 가지 더 그 메모에 적혔던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다른 메모에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가 네. 이상주 변호사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변호사한테도 어쨌든 이분은 이제 금전을 줬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메모에 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까? 이상주 이 사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친구다. 소송해서라도 내가 준 8억 원을 받아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또 다른 금액이 나오네요. 예, 내가 준 8억 원.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메모에서는
유명한 정장 디자이너를 데리고 가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네. 정장을 맞춰줬대요. 네. 이게 아까 말하는 그 옷값 얘긴 거야. 어딜까? 예, 모르겠어요. 유명한 디자이너. 상상도 못하겠네요. 예, 우리는 뭐 사실 상상도 못할 사람이겠죠. 네네.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대요. MB와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옷값만 얼마냐? 이게 또 이제 여기서 옷값만 얼마냐? 네, 많이 들어갔나 봐.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세 차례 옷값만 네, 옷값만 얼마냐? 이거 붙여놓고 시작하라고. 이거 그래도 될 것 같아. 네, 황재원님 붙여놓고 네. 시작할게요. 네. 옷값만 얼마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추정되기로는 네. 근데 이제 검찰이 네. 지금 이 이팔성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다가 준 돈이라고 추정하는 게 네. 지금 이 사위죠.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서 8억 원 아까 얘기한 게 있죠. 그리고 또 친형이죠. 이상득 의원. 전 의원 통해서 또 10몇억 뭐 해가지고 그때 막 그랬잖아요. 모든 거는 SD를 통한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만사형통이라고 했잖아요. 만사형통. 다 형을 통해서 된다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지금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옷값은 한 1,200만 원어치 정도 된대요. 생각보다는 좀 적은 것 같기도 해. 생각보다. 예. 남자 옷이라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해. 남자 옷도 막 비싼 건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가늠이 거는 안 뭐 되네. 아마 정장이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죠. 네, 예, 예, 네. 예. 그런데 뭐 어쨌든 1일 드라마로 하면 1년감이라고. 사위와 장인과 사위에게 삥 뜯인 일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라 이 정도지 사실 여자였으면 옷값은 더 나왔겠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22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이제 검찰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검찰이 이제 이 경위를 이제 파악을 하고 네. 이 이팔성 회장을 이제 압수수색을 하러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집에 이 메모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 메모를 이팔성 회장이 막 찢어가지고 막 입으로 삼켰대요. 막 입으로 막 먹다가 이거 입으로 막 먹다가 걸린 거야 검찰한테. 아,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검찰이 이게 막 제지해가지고 이걸 이제 더 이상 못 먹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일부는 먹었을 수 있지. 예. 근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러다가 그렇구나. 예 걸렸대요. 근데 아. 걸려가지고 아무튼 그 내용이 이번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검찰을 통해 가지고 공개가 네. 된 거죠. 네. 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화제가 된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입니다. 아, 제이제이 네. 언니 삥의 네. 전설.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네. 웃기만 하기에는 네. 저희가 화나요를 붙인 이유는 이게 실화고 이게 네. 이전 정권에서 이전 정권에서. 근데 어쨌든 이게 재판으로 드러난 건 아직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재판 네네네. 중이니까. 재판 중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상황은 이렇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화나요 붙이셨죠? 네, 이미 붙였어요. 아까 황재원님의 요구를 받아서. 네. 황재원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붙이고 시작하자고. 이건 그냥 붙이고 하자고. 네. 네. 제가 해서 붙였어요. 네. 박화봉님이 탐정 박화봉이 드라마 오랜만에 한번 오셨다. 만들자. 아, 드라마 소재도 될 것 같다. 드라마 소재 될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래요. 네, 그럼 다음 기사 가볼까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또 정치권 뉴스예요? 또 정치권 뉴스예요. 네. 공포의 출마 선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네.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 고문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 알려지고 오늘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늘 난리가 났죠. 좀 그 가져오셨나요? 갖고 왔어요. 근데 네. 일단은 네. 일단 드러는 볼게요. 어떤 이유로 출마를 하셨냐고 하냐면 네. 이제 뭐 당의 존속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무기력증, 패배주의의 구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나한테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 네. 무슨 욕심이냐라는 온갖 수모와 치욕을 각오하고 감히 나섰다라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야. 자, 그런데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네. 이렇게 손학규 대표의 말까지 잘 설명을 일단 해주고 잘 설명해드렸죠. 왜냐. 밑밥 따는 거지 지금. 예. 만덕산의 저주.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여러분들 예. 그 아시죠? 가장 최근에 선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사례? 저요? 가장 그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뭐 하나는 네. 기억나는 게 네. 그때 뭐 손학규 대표가 또 출마인가 뭐 선언했었는데 네네네네. 북한이 핵실험 아, 맞아. 그게 시작이래요. 이게 그 네. 손학규 징크스의 시작이 네. 12년 전으로 간다고 해요. 네. 그게 2006년에 네. 그 100일 민심 대장정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손학규 대표가 선배 정치권 취재하셨지만 네. 엄청 지지자가 많다면서요? 아 지금도 많은데 이제 그 12년 전에는 이제 더 많았죠. 그래서 예. 어딜 가든 막 구름 인파를 네네. 몰고 오고 그래서 이제 막 민심 대장정 마치고 서울로 딱 복귀했는데 예.
왜냐면 이제 100일 동안 전국을 막 수염을 기르고 돌아다녔으니까. 핵실험. 예. 딱 돌아온 날 그것도 이제 1차 첫 번째 핵실험을 한 거예요. 북한이 최초의 핵실험을 한 거죠, 그날. 대중 앞에 100일 만에 섰는데. 그러니 뭐 다 주먹을 묻히는 받을 거죠. 수가 예, 예, 예. 없죠. 그리고 저는 예. 가장 최근 게 기억나요. 나 어디다 정리했니 경아야? 자, 예. 그 두 번째는 없나요? 아니 이제 마지막에 최근에 선배 그거 뭐지? 이번에 송파에서 네. 출마 선언 송파 했을 국회의원 때, 출마에. 네네 그날도 네. 뭐 터졌었는데. 네, 좀 빨리 찾아봐요. 걱정 나한테 묻지 마세요. 마요. 네네 제가 준비했어요. 걱정 마세요, 네. 여러분들. 두 번째 것도 좀 찾아온 거죠? 아 다 찾아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임경아 씨가 찾고 아 있는 여기 있어요, 사이에. 여기 있어요. 찾았어요, 네네네. 찾았어요. 아, 이거를 딱 쭉 정리해놓은 페이퍼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번에 저는 이게 제일 기억나는데 네. 송파 보궐선거 출마 선언 때 네. 트럼프가 편지 보냈잖아요. 우리 다음에 만나자고. 그래서 누구한테?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었어요. 이때 아! 미국이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어요.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됐었죠. 이게 왜 난리 났냐면 예. 북미 정상회담 아시다시피 다음 날이 6.13 지방선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모두가 붙어서 지방선거와 정말 이례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동시에 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갑자기 예. 안 하겠다고 네. 트럼프가 난리 났거든요. 난리 났었죠. 그날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그 뒤에 출마 선언을 번복했거든요. 안 네. 나가기로. 네. 그날은 그 개최 한 달이었대요. 재개 가능성을 타진해서 트럼프가 아. 이제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 하고 타진해고 또 이 스트레이트에 다 붙였던 거예요. 무슨 날이? 그 출마 선언에 다시 번복한 날이. 출마 네. 선언 한 날이 북미 선언이 한번 미뤄진 날이고 아, 안 하기로 번복한 한 날. 다시 안 하기로 한 날이 예. 트럼프가 다시 우리 이제 다시 정상회담 만날 수 있을 것 하겠다. 같아요. 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전에 거도 보니까 진짜 난리예요. 네네. 저는 이것도 기억나요. 네. 아까 누가 그 무슨 산? 저기 만덕산. 만덕산도 얘기를 하셨는데 예, 왜냐면 만덕산에 오랫동안 이제 들어가 계셨죠. 그렇죠. 네, 전라도에 만덕산 있는. 복귀 한날 그 네. 2016년이거든요. 네. 그때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최순실 게이트 터졌어요? 와, 그날이었대요. 대박이네요, 그날이었대요. 정말. 근데 쭉 제줄 읽어드릴게요. 네. 2006년 민심대장도 네. 아까 핵실험 나왔고 네. 그 이듬해에 광개토 전략이란 걸 하셨는데 고건이 불출마 선언에서 또 묻혔다고 하고요. 네. 한나라당 탈당했을 때 한미 FTA 타결돼서 묻혔다고 하고요. 한미 FTA 타결도 엄청난 뉴스였거든요, 그때. 난리 났었지 예, 그때. 2011년에는 민간인 사찰 농성을 했는데 연평도 포격 사태가 나서 다 연평도 묻혔다고 포격. 하고요. 국회 쇄신안을 같은 해에 발표했는데 그때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있어서 다 묻혔다고 하고요. 그것도 큰 일이었죠. 쭉 네. 그때 기억나세요? 미국에서 복귀하셨을 때 이건 너무 웃을 수도 없는 제천 화재 나가지고 정말 복귀했다고 한 날 제천 화재 나와서 이날도 또 기자들이 저도 기억나요. 난리 났어요. 네, 저 그날 기억나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네.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네. 귀국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 이제 대선 주자로서 많이 주목을 받는 거죠. 원래 이제 귀국할 때 공항에 가서 그렇죠. 다 하죠. 이제 그런 날이었죠.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이 네. 기사 뜨니까 댓글이 제가 웃긴 거 가져왔어요. 기자들 긴장하라. 네. 그다음에 화면이 있나요? 불안한 화면 준비 안 했나요? 화면 없나요? 네. 네. 외출 네. 자제하라 막 이런 게 있고요. 지금 화면에 딴 거 준비했어요. 선배 네. 준비 안 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영화 광복절 특사 패러디예요. 네. 인생은 타임이다. 네. 밑에 손학규가 결단하는 날엔 무언가가 터지는 네. 오픈 현실이라고 적혀 네.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누가 만들었는데요? 손학규 캠프에서. 만든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든 걸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작을 하셨대요. 아, 제작도 네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징크스인 걸 아시나 봐요. 이 네, 캠프에서도.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홍보 문구에 담아서 쓴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오늘 그거 갖고 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아, 네. 이거 재밌어서라고 오늘. 오늘 네.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요즘 다들 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전당대회 하면서 다들 나오는 인물들이 나이가, 올드보이의 예. 기한이라고 보통 하죠. 나이가 이제 김동엽 70살을 다 그렇죠. 전후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네. 오늘 뭐 신문에 그렇게 뽑은 데도 네. 있더라고요. 늙어가는 전대. 네. 그래서 6070 거물들 틈에서 50대가 세대 교체한다. 네, 왜 이렇게 젊은 세대는 안 나와요, 선배?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네. 이제 구조적으로 네. 이제 그 젊은 정치인들이 네. 진입하기가 어려운 네. 그 진입 장벽이 있고 네. 또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우리 젊은 층이 정치권, 국회라고 하면 막 좀 신물을 그냥 막 너무 싫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몸담고 싶어 하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20대 때부터 나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스쿨을 나오고 그 학교에서 이제 길러지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구의원, 시의원, 우리로 치면 그런 데부터 차곡차곡 밟아가가지고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는데 네.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시스템도 없고 네. 아직은 이런 인식도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젊은 정치인이 너무 없죠. 네, 예.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그레이트 손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뭐 전당대회 시즌이어서 네. 또 인물들이 이제 옛날 인물들이 복귀한다라는 기사와 함께 이 소식도 관심 많으시길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아 이건 그럼 오늘 좋아요예요? 슬퍼요예요? 하나요예요? 슬퍼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 뭐라 뭐 붙였는데? 뭐 붙일까요, 여러분들? 네. 뭐 개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좀 슬픈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아침부터 오늘 무슨 큰일 터지는 거 아니냐 좀 굉장히 지금 맞아. 근데 아직 안 터졌잖아요, 오늘. 뭐가 큰일이냐에 따라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런 뭐 핵실험이나 그런 것과 비교하면 좀 큰일은 없는 거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어떻게 그 네. 저희 손 고모님 이번에 근데 탈피하시는 겁니까? 현명한 시민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짠해요. 그러니까 짠하다니까 무서워요, 이따 무서워요. 네. 네. 슬퍼요가 맞네요. 맞네요. 네, 슬퍼요로 슬퍼요 가시죠. 갈게요. 네, 그렇습니다. 슬퍼요 가시고요. 제가 가져온 기사도 이것과 좀 연결이 돼 있는 기사예요. 이제 전당대회 관련된 건데 제목이 평화당의 황당 여론조사입니다. 네. 제가 바로 한 달 반 전까지 평화당 출입 기자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평화당을 제가 취재를 했어가지고 네. 참 이 소식 듣고 저 한편으로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참 그럴 것 짠한 같아요. 마음이 보통 출입하면 뭐 감시하는 기능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마음도 가잖아요. 이제 지켜보니까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길 지지자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지지자는 아니지만 지켜보면서 좀 짠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을 같이 출입을 했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국회 출입 기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두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당 팀, 야당 팀.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여당을 출입하고 야당을 출입하고 하는데 지금은 당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프레시보님 평화당이라는 당도 처음 들어보셨대요. 그래요. 네, 여당 팀, 야당 팀이 나눠져 있는데 이제 지금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언론사들이 보통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을 이제 한 팀으로 기자들이 출입을 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한 팀으로 취재를 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당 팀이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을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당은 항상 아침마다 회의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아침 회의를 하면 거기서 이제 그 대표나 원내대표가 메시지를 얘기하죠. 네. 그러면서 왜 얼마 전에 김성태 대표 막 이상한 말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욕먹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민주당 회의를 가잖아요. 그럼 일단 좀 일찍 가야 돼요. 왜 자리가 없었어요? 자리 맡아야 되기 때문에 가면은 보통 한 기자가 기본적으로 30명에서 많을 때는 40명, 50명까지 기자들이 앉아 있어요. 앉을 자리는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쬐끄만 기자가 쫙 놓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몇 겹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그 기사 내용을 타이핑하는 거예요. 막 타이핑을 해야 돼요. 막 팔이 부러질 정도로 막 부러지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아플 정도로 막 네. 영혼을 빼놓고 타이핑을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을 가고 이제 교대로 가는 거죠. 이제 경아야 오늘은 그럼 너가 민주당 가고 오늘은 내가 평화당 갈게. 그럼 이제 다음날 평화당을 가요. 그럼 평화당 가면 어떤 날은 2명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얘기해도 돼요, 이런 거? 아니 뭐 이런 건 얘기해도 되죠. 예. 짠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디를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제 가서 보면 약간 좀 짠한 마음이 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회의를 하고 나면 와서 이제 대변인이나 누가 와가지고 브리핑을 해주거든요. 네. 그럼 브리핑을 해주면 기자들이 이제 민주당이나 네.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꽉 차 있죠. 막 꽉 차고 카메라 하죠. 근데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엔 이렇게 앉아서 해. 이렇게 둘이서 이게 대변인 앉아 있고 나 앉아 있고 옆에 이제 기자 한 명 앉아 있고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 네. 인물로 치면 거목급들이 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인물로 보면 치면 진짜 진짜 황당할 노릇이지. 황당하다. 예, 그러니까 거기 많은 이제 생각이 들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분은 뭐야, 거의 산 예. 역사 같은 분인데 우리나라 정치계에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회의하다가 이제 나와요. 네. 그럼 나오면서 그래요. 아유 이러고 있다. 이러면서 이게 평화당의 현실이다. 이러면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엔 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이제 현실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현실인데 정의당은 오히려 좀 많아요. 정의당은 지금 지지율도 14% 막 가잖아요. 정의당은 좀 그래도 가는 기자들이 꽤 돼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이제 그 평화당이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이 평화당의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네. 전당대회를 했죠. 네. 이제 전당대회를 땡겨가지고 당 대표를 얼마 전에 선출했죠. 네네. 정동영 의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됐죠. 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전당대회를 하면요, 당 대표 선거를 하면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보통 그거를 그 투표 비율이 있습니다. 그쵸. 당원 투표 몇 퍼센트, 네. 뭐 ARS 투표 몇 퍼센트, 네. 국민 여론조사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네. 해요. 네. 근데 이게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그때 이제 그 당이 어떻게 정해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네. 물론 미리 정하죠.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져요. 그쵸. 왜냐하면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는 당원들한테는 지지가 높지만 대중은 잘 모르는 예를 들면 이제 경기지사 민주당 경선할 때 네.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 네. 당에서는 굉장히 이제 네. 세가 넓지만 네. 사실 이제 대중적으로는 많이 약했었잖아요. 상대가 또 워낙 강했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몇 퍼센트 하고 그 당원 그치, 비중을 몇 퍼센트 중요하겠네요. 하냐면서 이거에 따라서 당락이 막 바뀌어요. 네네. 예. 이렇게 바뀌는데 그 평화당이 네. 여론조사를 10%를 이번에 한 거죠. 네, 10%를 반영하기로 한 네, 거예요. 네. 10%는 사실 적은 건 아니에요. 네. 그 국민 여론조사를 10% 반영해서 네. 당 대표를 뽑겠다 네. 해가지고 결국은 뽑았어요. 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끝났어. 근데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알려졌는데 네. 그 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은 네. 그 국민 여론조사의 참여자가 여론조사 업체가 2개였거든요. 네. 근데 한 군데가 28명. 28명이었대요. 국민 여론조사가. 근데 네. 아니, 몇 명한테 돌렸는데 28명이 한 거예요? 이게 이거 얘기하면 좀 더 그런데 6만 명한테 돌렸는데 근데 그거는 그 여론조사 업체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6만 명한테 돌렸는데 이게 한쪽이 28명, 한 명이 83명이었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여론조사를 유효하게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평화당의 지지자일 것과 6만 명 중에 그리고 그거 찾기가 힘들었나 혹시? 그럼 힘들었던 거지. 그치. 예, 그러니까 평화당 대상자를 지지자. 찾기가 힘들었던 거죠. 예.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아예 그 아무 당도 지지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분들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오류 아니냐고. 오류가 아니라 그렇게 나왔대요 실제로. 여름 좀 충격적이죠. 어.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6만 명 중에 28명이 응답한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6만 아니, 명, 유효한 응답이 28명밖에 없었던 거죠. 28명밖에 없어. 28명. 되게 충격적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평화당에서도 진짜 다 기권했나? 네. 예, 난리가 났겠죠. 난리 나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대표성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근데 이게 해야 되느냐. 10%나 반영되는 거야? 이게 10%로 반영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거 좀 말이 안 문제가 되잖아요. 있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긴급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뭐 5%만 반영하자. 어떻게 하자. 막 얘기가 나왔대요. 근데 다 빼지 아예. 이 룰이라는 게 만들어놓은 거를. 그쵸, 이미 그쵸. 레이스가 시작되고 나면 룰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 룰에 따라서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그렇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을 못하고 결국은 이 10%가 반영이 돼서 네.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10% 정도니까 사실 뭐 큰 의미는 아닐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당락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만큼 첨예하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예, 정말 이 그 28명하고 또 몇 명이야? 83명? 때문에 당락이 바뀌었어요, 결과가. 슬퍼요 뉴스라고. 예. 슬퍼요네, 슬퍼요야. 예, 이게 그 최고위원이 5위까지가 최고위원이 뽑히는데 네. 이거를 제외한 우리가 바뀌었구나. 예,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90%로는 원래 이윤석 전 의원이 그 5등이었는데 이게 그 바뀌어가지고 민영삼 씨라고 이제 정치도 하시고 또 왜 패널로도 TV에도 많이 정치 평론가도 많이 나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지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그 28명, 83명 뽑은 데서 거기서 뽑혔구나. 거기서 1등, 2등을 한 거야.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5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 그 받아들이기가 힘들겠다. 그쵸, 6위로 그거. 떨어지는 분이. 예. 근데 이제 또 룰인데 또 어떻게? 룰인데 그쵸.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댐스테님이 제목 뽑아줬어. 뭐라고 하셨어요? 승패를 가른 28명. 근데 뒤에 크크크크크크. 댐스테님 크크크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 평화당에
황당한 여론조사인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기도 한 거죠. 이게 뭐냐면 당이 너무 또 금방 만들어졌다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 당권을 뽑는 룰도 또 금방 급조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 하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프루투스 28. 예. 네. 킬빌님 프로듀스 28. 28. 센스 있으시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이 네. 기사는 여러분 뭔가요? 이거 좋아요라고 볼 수는 없고. 다 슬퍼요 지금. 네, 다 슬퍼요. 슬퍼요. 근데 어떻게 네. 해야 돼 선배 이런 거는? 이거는 대책이 있어요? 그 평화당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평화당이 네. 이미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지지율이 많이 나오면 3%, 적게 나오면 1%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여론조사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지자가 아닌 사람은 다 빼고 또 그 비지지자들, 그러니까 아무데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아서 한다. 이런 거를 생각했다면 사실은 여론조사를 애초에 이제 안 평화당 하는 게 입장에서 반영을 안 맞겠네. 했어야 맞네요. 맞는 맞네요. 거죠. 네. 왜냐하면 꼭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정말 정치적으로 하면 네. 그 당원 민주주의가 네. 가장 바른 길이라는 주장도 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정당은 본인이 당원 가입해서 네. 이제 당비를 내고 거기에서 투표권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당원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당내 선거도 있을 때 당원들 투표로 모든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중간 집계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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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의외네요? 이게 1위야 지금? 아. 오, 역시 관심들이 많으신가 봐요. 저희 사실은 오늘 기사 보면서 이게 이거 몇 등 할 거라고 했죠? 5등 할 줄 알았지. 꼴등할 줄 알았어요. 꼴등할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여러분이 요즘 이제 덥다 보니까 네, 관심 많으신가 봐요. 그다음에 2위가요. 그 이팔성 비망이라고 관심 많으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3위가 지금 나온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나머지 소식은 또 저희가 전해드리고 5번은 이게 5위네요. 네. 중학교가. 예, 그렇습니다. 또 전해드리면서 다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거 기사 순위가 가보도록 하죠. 끝까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V 작가 컴백했다가 휴가 갔다 왔어요. 좋았어요, V 작가? 굉장히 예리하시네. 얼굴 만면에 네. 미소를 띠고. 네. 휴가 부산 갔다 왔다고. 네, 부산. 네. 부산 좋죠. 대전이요? 아까도 대전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왜 계속 부산이라고 그랬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부산 누가 간다고 했지? 갔다 왔지. 미안해. 유정이도 갔다 오지 않았어요? 부산? 유정 씨도 부산 갔다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네. 대전으로 휴가를 갔다 온 거예요? 집이 대전이잖아요. 그 집이 대전이라 그냥 쉬러 갔다 온 거죠? 예, 알겠습니다. 대전 꿈돌이 잘 있어요? 꿈돌이 그래요, 알지? 꿈돌이 몰라요? 우리가 없어졌다고? 없어졌다. 예, 정말 알겠습니다. 우리 정말 그냥 말을 할수록 점점 묻어가고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죠. 네 번째 기사. 소식 가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피곤하냐고. 저희 늘 피곤하고 늘 네네. 아파요. 네. 네. 자, 이거 오늘 네. 조간에 뜬 기사인데 네. 제가 좀 확인하신 일만큼 확인하고 오긴 했는데요. 이게 지금 기사 그거죠? 삼성? 일단은 네. 그 삼성화재에서 삼성화재 자회사에서 감사를 받던 직원이 최근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 중에. 네네. 근데 이거는 그 유가족들이 워낙 보도도 원하시진 않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잠깐 말씀드린 이유는 네. 그러면서 이제 유서에 감사 과정에 대한 불만을 좀 적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기사가 나온 거는 삼성에서 그 삼성의 백지 감사라고 부르면서 너무 무리한 감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감사는 중요합니다. 예, 감사는 그럼요. 굉장히 감사는 해야 되는 필요하죠. 거죠. 어느 회사나 그 회사에서 무슨 비리나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네. 그 감사 방식에 대한 이제 그렇죠. 얘기인 거죠. 그 얘기가 나온 거죠. 네네. 일단은 그 뒤에 얘기가 나온 게요. 네. 삼성의 다른 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네. 이게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검찰 수사보다도 삼성이 더 가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흰 종이를 주고 네. 잘못한 걸 모두 적어라라는 식의. 네.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앞뒤 사정과 과정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네. 모든 걸 밝혀라라는 식의 그 감사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그런 주장을 다 담아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네. 실제 감사로 인해서 업무장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산재 판정 받은 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판결을 대리해준 그 노무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거든요. 기사에 나와 있길래. 노무사는 이제 보통 노동 관련된 걸 그렇죠. 전문가인 거죠. 네, 전문가인 거죠. 그분의 얘기를 통해서 또 나온 기사를 종합해서 맞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제가 어딘지는 특정해서 얘기 안 해둘게요. 삼성 관련 계열사에서 일하시던 분 중에 삼성 계열사인가요? 삼성 계열사 혹은 자회사 뭐 이런 계열사 혹은 자회사라고 해놓을게요. 네. 부장급 인물이었는데 감사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산재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이 통보한 처리 결과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 방법과 감사 직후 부서장 인사 발령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산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분이 그 상담까지 받은 사람의 사례로 보면은 또 똑같이 이제 우울증 같은 거에 적용을 산재로 인정을 받은 케이스거든요. 이건 또 다른 곳이에요. 과거에 이랬다는 거죠. 과거에 이랬다는 거죠. 이번 건 같은 경우엔 그럼 이거 먼저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실시한 감사 방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에라고 산재가 나온 경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의 공통된 문제점이 뭐였느냐를 물었을 때 그 노무사님이 얘기해준 게 그거예요. 이걸 잘못했다라고 해서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아는 잘못을 다 써라라는 식. 그리고 이게 이제 백지감사인 거죠. 그걸 백지감사라고 이 언론사가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이제 자백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된 감사 건에 대해서 문제나 책임을 물려는 게 아니라 찍어내기식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한두 그룹의 문제인지 내지는 삼성의 여러 계열사나 그룹의 다른 뭐 자회사에서 나온 건지 했더니 본인이 담당한 건 한 회사에서 한 몇십 명 상담을 했고 그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계열사나 자회사에서도 상담을 하긴 했다. 유형이 비슷한 걸로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가 그렇다고 자기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상담받은 건에 대해서는 유형이 비슷했다라고 증언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여러 계열사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 노무사분이 상담을 해보고 말씀하신 거죠. 네, 2개에서 3개 이상은 본인이 확인을 했고 나머지도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숨진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뭐 삼성화재여서 삼성화재랑 통화를 직접 해봤거든요. 이제 삼성화재 입장은 그거더라고요. 1, 2년마다 아무래도 본인들은 보험회사니까 보험건이 처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1, 2년마다 이건 정기적이고 통상적이고 검사를 한다. 뭐 망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 중이니까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하자면 지금 임경아 씨 말은 이제 이분이 삼성에서 감사를 받던 그 시기에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이분의 유서에는 이제 감사가 너무 가혹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삼성에 이제 감사를 받더니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백지감사라는 게 이제 사실상 백지를 놓고 당신이 잘못한 걸 다 써라. 이렇게. 근데 여기서 구분은 해드려야 되는 게 이번에 숨지신 분이 감사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내용이 있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억울하다고는 안 남기셨어요. 그건 없었다는 그러니까 감사 거죠.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진 않았어요. 이분의 죽음을 계기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 결론적으로 감사 때문에 사망했다라고는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이분의 죽음을 계기로 이 삼성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감사에 대한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확인을 해보니 몇 분에 대해서는 그 산재가 인정될 만큼의 무리한 감사가 있었다라는 정황이 있어서 이건 저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거다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회사에서 종이 한 장을 주고 네가 잘못한 걸 다 쓰라고 한다면 정말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될지 왜냐하면 회사 다니면서 잘못한 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럼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 행위 중에 하나인데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거를 밝히는 게 감사이지 이거는 뭐 애기들한테도 안 시키죠. 너가 잘못한 거 다 쓰라는 거는 좀 폭력적인 행위로 보여요.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사는 뭐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슬퍼요 하셨어요. 슬퍼요? 오늘 슬퍼요가 많네요. 오늘 슬퍼요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럼 슬퍼요 가시죠. 이게 제가 노무사님한테 그거 물어봤거든요. 이런 게 흔히 있는 일인지?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거는 있진 않는 일이라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또. 네. 자, 붙였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지막 기사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오늘 제 마지막 기사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이미 1등을 달리고 있던 네. 뜻밖의. 근데 이거는 관심 있을 수밖에 없지. 네, 이 워터파크 많이들 가시잖아요. 워터파크 가본 데 있어요? 유명 워터파크? 저는 진짜 네. 많이 갔는데 네. 그 뭐 에버랜드는 이미 여러 번 캐리비안 베이. 캐리비안 베이는 여러 번 네. 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미란다 이런 데. 그러니까 네. 애기들 좋아하는 데도 좀 많이 제가 가고. 한번 대줄게요. 선배 이게 이제- 좋아하시죠? 저는 좋아는 하는데 많이 못 가고 저는 캐리비안 베이 딱 한 번 가봤어요. 그 사람 많은 게 두려워가지고 못 가다가 네. 작년에 제가 평일날 네. 야근하고 이제 쉬는 날인데 네. 쉬는 날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날이다. 비가 오는 날 이날이다 하고 비가 오는 날 갔어요. 비가 오는 날 막 사람 없던가? 갔는데 그날 비가 도착했더니 그쳤어. 그게 제일 좋지. 예. 선배 요즘 에버랜드에 네. 사람이 너무 없어서 땡볕이어가지고 아. 막 티익스프레스 이런 거 바로 탄대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정말 아무튼 저는 이제 가서 재밌게 놀았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날 했는데 그 지금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국내 워터파크가 4곳이에요. 4곳 한번 가본 데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네 곳 조사했대요. 예. 어디? 캐리비안 베이 가보셨죠? 가봤죠? 네, 가봤죠. 오션월드, 저기 홍천? 대명. 가봤어요. 예, 저도 가봤어요. 오션월드 가봤어요. 오션월드 저 가봤어요. 2번인가 가봤어요. 웅진 플레이 도시. 여기 안 가봤어요. 여기 애들 여기- 많이 가는 데인데. 애들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더러웠대요? 뭐 애들 많이 예. 가면 더 더럽겠지. 맞아요. 그리고 롯데 워터파크 이렇게 4곳이래요. 워터파크가 어디예요? 예, 저도 장소는 모르겠네요. 롯데 가보질 않아서. 어디지? 예. 근데 이 4곳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일단 우리나라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질 기준으로는 문제 없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 그 수질 기준으로는 다 네. 적합 나왔어요. 오. 근데 외국 기준으로는 적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인데 뭐냐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결합 잔류 염소라는 게 있대요. 그럼 누가 들어봤겠어? 그러니까 염소도 안 들어봤고 잔류도 안 들어봤겠다. 그러니까 네. 결합 잔류 염소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네. 이제 물 속에서 염소가 뭐냐면 소독할 때 쓰는 거래요. 네. 이제 가면 물에 이제 그 수영장 하는 데는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소독제를 타거든요. 네. 근데 소독제가 여기에 있는 땀이나 오줌과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결합 잔류 염소예요. 소독제가 땀이나 오줌 혹은 이제 기타 이제 그런 화합물이랑 만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합 소독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결합 잔류 염소가 나왔다는 건 이 땀이나 오줌과 만난 게 많다는 거죠.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결합 잔류 염소를 이제 그 수치가 있대요. 외국 네.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네. 0.2 밀리그램 퍼 리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0.2가 이제 그 외국 기준이래요. 이게 WHO도 이 0.2고요. 우리는 얼마? 미국도 네. 그렇대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네네네. 미국도 네, 그렇대요. 너무 궁금해요. 예, 왜냐면 그게 핵심이라. 네네네. 그게 핵심이라 제가 마지막에 네, 얘기하려고. 네네. 근데 이제 이 밑으로 수치를 떨어뜨리려면 방법은 뭘 것 같아요? 아니 오줌이나 땀이 없거나 아니면 소독제를 줄여야 되나? 그럴 순 없잖아. 물을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물이 깨끗하네요. 제가 물이 너무- 깨끗해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네요. 네. 물을 자꾸 바꿔주면 돼요. 그쵸. 예, 물을 자꾸 바꿔. 왜냐하면 땀이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오줌도 그렇죠. 여기까지 합시다. 네, 어쩔 수 없는 나이대도 있어요, 또. 예. 근데 어쩔 수 없는 나이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마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물을 자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네. 예. 근데 이걸 물을 자주 바꿔주지 않아서 네. 이 수치 이상이 넘어가면 네. 눈 피부 통증, 아. 호흡기 장애까지 온대요. 호흡기 장애요? 네, 호흡기 장애까지 아까 올 수 있대요. 결합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네네네네. 근데 그렇군요. 이제 미국 기준이 미국이나 WHO 이제 외국 기준이 0.2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캐리비안 베이, 오션월드, 웅진 플레이 도시, 롯데 워터파크를 했더니 다 넘어섰어요. 이 기준치에 다 불합격. 모두 다 불합격이에요. 안 가야 돼요, 근데? 모두 다 불합격이고 네. 그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근데 이게 네. 그 어떤 경우에는 또 유아풀 같은 경우에는 네. 수치가 더 높은 경우도 있대요. 왜냐면 유아풀은 선배. 네. 내가 말을 못하겠다 참. 그렇대요. 댄스태님이 그래서 예, 제 눈이 예. 아팠던 거예요. 근데 어떡해. 근데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수치가 이제 0.2 그잖아요. 우리나라는 몇이냐 같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없대요. 우리나라는 이게 아예 뭐 없대요. 기준이 적합했다면서요? 이 기준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에. 아. 우리나라는 이거에 아예 그 항목에 없대요. 아. 예, 그리고 항목에 없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수질 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수질 검사를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 말고 다른 항목들은 있어요. 네. 근데 그 항목들에는 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수질 검사를 누가 하느냐? 네. 누가 자체적으로 해? 아니 설마 워터파크가 한대요.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네, 자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자율적으로 한대. 원래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법이 여러 가지인데 법으로 어디는 뭐 시군구에 하게 돼 있고 또 어디는 뭐 어디가 하게 돼 있고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돼요. 나 그 얘기는 한번 들었어. 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누가 인터넷에 떠돈 얘기 중에 네. 워터파크 가고 싶으면 개장 초반에 가거나 그러라고. 그러니까 한 판 다 놀고 나서 중간쯤에 가면 물교체도 안 해가지고 되게 막 한참 더러울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 아, 개장 초반이라는 건 아침 일찍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 예, 처음 시즌. 시즌에서 초반에 가라고. 보통 한 6월 중순, 6월 말 되면 이제 좀 문을 열죠. 문을 조금 열죠. 쌀쌀할 네네. 때. 그때 가야 물이 깨끗하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청소를 하긴 할 것 같은데. 일리는 있네요. 그렇죠. 예,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네. 이게 또 더 심해진대요. 근데 가면 안 네. 되는 수준이에요? 아니, 뭐 그거는 너무 아니고. 약간 공포감만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좀 물을 자주자주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근데 일단 또 전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잘 씻어야 씻어야 되는 돼? 거죠. 잘 씻어야 되죠. 갔다 와서요? 네, 잘 씻어야 되고,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증상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소비자원에 실제 이렇게 갔다 왔다가, 몸에 이상이 있으셨던 분들의 네. 사례예요. 실제 사례예요. 네. 요러면 나도 좀 의심해 볼 만하다. 네. 어떤 분은 4인 가족이 갔다 왔는데 전원 다 피부 질환이 생겼대요. 아. 아니, 물에 문제가 있었던 빼박이네, 거지. 이건 빼박이네. 다 같이 전원 다 그런 네.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9살 어린이가 갔다 왔는데 이틀 후에 전신에 물집이나 고름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물과 수질과 관련이 있대요. 물집, 고름 이러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건 어린이에요. 근데 어린인데 요로 감염, 장염 이런 게 걸렸대요. 요로 감염도 사실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애기들이 네. 또 되게 잘 걸리는 병 중에 네, 하나예요. 요로 감염도 이제 요로 감염이라는 게 이제 요로를 통해서 나쁜 세균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 물 속에서 물이 나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너무 공포감. 너무 네. 공포감이 어떡하지?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전혀 못 가지는 않을 테니까 갔다 오시면 잘 씻으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런 증상을 잘 체크하시고 일단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서워요, 선배. 너무 네. 이 여름 워터파크라도 한번 가야 좀 보내는 건데 너무 공포감이 커지는데 어떡해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라니 네, 지금. 투표를 1분 뒤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네. 바다나 계곡으로 가자고. 네, 아무래도 이제 바다나 계곡에 가면 좀 낫겠죠. 우리 동건 PD 수영장 못 간다면서요? 아까 얘기 들었는데 왜? 수영장을 아예 못 간대요. 피부 때문에? 네, 피부가 뒤집어집니다. 피부가 민감해서 동네 수영장 가도요? 염소 그 소독제 때문에 그렇구나. 예, 아. 그래서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못 가서 그렇군요. 우리 저 도청 PD는 저기만 저 바다 바다는 해수, 괜찮으세요? 네, 해수 해수만? 이런 데만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피부가 정말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민감하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딴 것도 딴 건데 네. 그 기준 없는 거 우리도 그 기준 새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예, 이게 이제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예, 민간도 아니고 소비자원에서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기준이 기준을 필요하다. 좀 왜냐면 네. 기준을 만들어야 업체 네. 입장에서도 기준에 네. 맞춰서 또 깨끗하게 하니까 네.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요, 주 선배? 우리 안 붙였어요. 네. 여러분들 투표가 이제 오늘 마감됐습니다. 어떻게 2명이 네. 화내고 3명이 울고 있어. 너무 슬픈 날이네. 오늘 좋아요가 없네요. 좋아요가 없어요. 좋아요 네.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네, 좀 다 약해서. 없었어요. 네. 예. 여러분들 또 정말 좋은 걸 가져와야 되는데 미적지근하게 좋으면 짜증나. 선배 근데 전에 네. 이거 타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뚝 떨어지는 거? 저 정말 타봤죠? 캐리비안 베이에 그 있잖아요. 무한도전에 나왔던. 무한도전에 나왔던 이거 하면 바닥이 쑥 빠지면서 어. 떨어지는 거. 네. 어때요? 제가 놀이기구 타는 걸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별별 놀이기구 다 타봤는데 익스프레스보다 무서워요? 극강의 공포였어요, 정말. T보다 무서워? 비교할 게 없었어요, 저는 정말. 비교할 대상이 없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없어져요 이게? 이게 바닥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바닥이 없어지는 게 이게 이렇게가 아니고 거의 직각으로 그냥 뚝 떨어져요. 근데 툭하면 발 이렇게 안 아픈가? 그러니까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타고 내려가는 건데, 네. 예, 네. 정말 무서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투표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재은 앵커를 왜 나왔어요? 기다리시는 분이 많네요. 이재은 앵커 한번 다시 불러야겠어요. 이재은 앵커 다시 나와주면은 진짜. 네, 네.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가 이거 여전히 1위고요. 2위가 아까 그대로. 예, 평화당이 3위네요. 예. 그렇군요. 여러분들 이제 황당하셨나봐요. 평화당의 황당 그런가 여론조사가 네네. 3위가 됐네요. 네네. 이로써 또 제가 소개한 거는 여러분 너무 김경호 기자가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사는 임경아 씨 기사를 좋아해요. 근데 투표는 제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늘 제가 소개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그렇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뽑아주신 1번 땀 오줌 범벅 워터파크, 2번 MP 족속 파렴치 이팔성 비망록, 3번 평화당의 황당 여론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재밌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 지금 얼굴에 떠오르죠? 누구요? 4번. 지금 3번. 네, 지금 네. 뭐 여기까지 하시죠. 네, 삼성 분들 이제 삼성 홍보팀 분들 중심으로 네네. 특히 삼성 화재 분들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이거 많이 보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걸 다루느라고 네. 삼성화재에도 확인 전화를 했죠. 임경아 씨가 통화를 취재를 했죠. 했죠. 삼성화재 네. 입장을 물었더니 통화했죠. 네, 삼성이 또 언론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데 네. 투표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기사가 네. 근데 그리고 또 누가 CK님이 엄청난 거 짚어주셨어. 아, 뭐죠? 뭘 해도 손학규는 묻힌다. 짱. 아, 그러네. 그렇지. 손학규. 사실 이거 재밌는 기사인데.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제가 소개를 잘 못했나? 이게 너무 알려진 기사여서 그랬나 봐요. 그런가요? 네, 너무 많이들 알려져 있는. 묻힌다에 최고예요. 히어로즈 뷰강님 여기 계시면 손 들어봐요. 삼성분들 손 들겠어요? 네. 손 들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삼성께 워낙에 낙듀래. 이렇게 어른 네 죄송해요 웃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뽑아주신 기사. 여기서도 떨어지셨어. 네, 저희가 들고 오늘 제가 가나요? 네 섬에가. 너무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참고로 그제도 제가 하고 어제도 제가 했는데 오늘 출근해가지고 선배가 오늘 방송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오늘도 나야? 그랬더니 제가 기사 열심히 같이 쓸게요. 하시잖아요. 열심히 네, 보조하겠습니다. 쓰라면 또 출연하라면 또 해야죠. 오늘 눈이 아파서 그래요. 오늘은 안 빨간데. 안 빨개요, 네. 그럼 오늘 클로징송 소개해 주셔야죠. 네, 클로징송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내년부터 8월 8일이요. 네. 섬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대요. 섬의 날. 섬의 날. 8월 저 섬 8일. 진짜 좋아하는데. 네. 네, 전국에 3,339개의 섬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네네. 무인도가 2,869개라고 해요. 이제 앞으로 섬 발전을 위해서 10년 동안 1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섬에다가? 네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섬 하면 최고의 섬이 어디겠어요? 저는 놀러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진짜? 충격적이죠. 정말? 제주도 저 한 번도 놀러 안 가봤어요. 마지막에 간 게 언제예요? 아니 저는 출장만 2번 가보고 진짜? 놀러 못 가봤어요. 예. 제주 요즘 장난 아니에요. 그렇다면서요. 너무 좋아요. 예. 저 진짜 틈만 나면 가보려고 그러잖아요. 예.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 마리뉴 때문에 저희 여름휴가가 다 취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휴가를 못 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서 네. 제주도 푸른밤 들고 왔어요. 네. 오현준 군이 부른 거예요? 오현준 군 좋네요. 아시죠? 네. 오현준 군의 맑은 목소리로 제주도 푸른 밤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희들은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 찾아뵙고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댓글 너무 재밌는데 읽어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네. 많아가지고 다 같이 보고요. 네. 내일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
있는 창문이 좋아요. 긴 강바디 굴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힘들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친구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와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긴 강과 들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배가 살고 있는 곳.